총으로 쏴 죽이겠다. 누가 말이냐? 바로 내란 재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윤석열이 지난 2024년 10월 달에 국군날 행사 끝난 뒤에 곽종건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누구를 쏴 죽이느냐? 바로 한동훈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상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정언이 나왔는데 이 정언이 네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곽종근 그 전 특전사령관님의 그간의 그 증언들은 전부 다 그 팩트로 사실상 다 확인이 되어 왔고 굉장히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충격적인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또 증언이 이제 추가로 나왔고 이제 그 증언의 그런 정황적인 내용들을 어제 그 법정에서 어떤 양측의 그런 신문 내용 및 답변을 들어보면 곽종근 사령관 증언은 진실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명력이 높은 진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지금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네. 구체적으로 어제 같은 발언을 우리가 법적으로 네네. 적용을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과거에 그 112 군사 반란 및 5.18의 그 학살에 대해서 이제 전두환 일당이 적용되었던 범죄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이었죠. 그때는 엄청난 그 학살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죽은 사람이나 이런 경우는 사상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소된 내용에는 내란 우두머리만 있고 내란 목적 살인 내지는 뭐 그런 살인과 관련된 기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보면 내란 목적 살인죄가 있고 죽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했다가 이제 실패했다. 그러면 내란 목적 살인 미수로 처벌하도록 돼 있고 그 형량은 내란 목적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범도 스스로가 뉘우치고 중지 미수인 경우는 감경을 해주지만 국회가 막아서 가지고 그런 장애물 때문에 그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장애 미수라 해서 감경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론은 내란 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 또 내란 목적 살인 미수 사형 또는 무기 이게 두 개가 병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상원 수첩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뭐 그 반체제 인사들을 백령도 가면서 그렇습니다. 수장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또는 뭐 미군 부대 폭발을 하면서 그걸 북한 수군 소행으로 만들어서 뭐 또 끌고 가서 어디 네네. 형무소에 다 집어넣겠다라고 했던데 네네. 이런 것도 분명하게 내란 과정에서 국민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윤석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노상원 씨 그런 영현배까지 예. 그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살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더 증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란 목적 살인으로까지 지금 기소는 안 된 상태거든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어떤 반대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제 살해하겠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죠. 한동훈 그리고 주요 정치인을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너무 구체적이고 특정인에 대한 그런 살인 의도 그리고 살인 기도, 살인 미수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노상원 그런 수첩 관련된 수사도 더 인제 보강해서 이런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수사가 더 인제 가열차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증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제 특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기소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네네. 있는지 한다면 내란 목적 살인 미수를 이제 그렇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 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살인이라는 전혀 다른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제 뭐 내란 우두머리, 내란 또 그 주요 임무종사 이런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하나지만 그러면 현재 법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살인이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범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특검이 수사를 많이 해서 이것은 별도로 또 인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고
별도로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에 곽종건 사령관이 현재 이제 보석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특검에서 곽종건 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당연히 내용을 네. 공소장 변경 또는 추가 기소 내용으로 가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네. 법원에서 이번에 인제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한 번 더 증인으로 불러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시 하고 이것을 혹시 공소장 변경으로 직연 재판부에 요청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이 증언은 현재 재판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 우두머리 이 범죄에 대한 재판인데 이번에 나온 충격적인 그 증언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훨씬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죽이기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는 거죠. 예예. 사형 또는 무기에서 사형으로 높아지는 형량이 높아지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런데 요 부분을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또 재판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 범죄를 추가해야 됩니다. 예예.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나의 내란이다.' 이렇게 보면 요 내란 목적 살인 미수를 지기현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형식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네. 그 한덕수를 추가한 것처럼. 그래서 범죄를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기현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기소를 해서 예를 들면 이중관 재판장 이런 별도의 재판부가 내란 목적 살인 미수를 별도로 재판을 하고 두 이제 판결이 나중에 합쳐져서 사형 선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직연 재판부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특검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인제 우리가 예 분석할 수 있는 특검이 거죠. 법리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직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특검이 오히려 이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 그렇습니다. 기소를 통해서 뭐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중간 맞습니다, 전언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미수를 다른 재판부 예컨대 이진관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면 내란을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성 요건이 똑같아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환자가 내란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그런 폭동 과정에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게 살인 미수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진관 재판부가 이 내란 목적 살인 미수 사건을 별도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내란 100%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살인 미수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엉뚱한 판결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견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제 곽종건 사령관이 윤석열 이름을 거명하면서 또 주요 네. 정치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인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치인들의 이름을 말할 가능성이 실제로 인제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네. 곽종건 사령관이 인제 특검에서 이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폭로를 할 그렇습니다.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진술을 하겠죠. 예. 당연히 진술을 하겠죠. 곽종건 사령관이 한동훈 이름만 거명했고 나머지는 그냥 주요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예. 예 그 부분은 특검이 추가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뭐 예를 든다면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고 내용은 특검이 또 조사한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또 알려야 되고 또 알리도록 그 특검법에 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아마도 조만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자리에 그러면 여인영 이제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곽종건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영, 이진우 중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인영은 그렇습니다. 또 지난 그렇습니다. 2024년 5월 달에 이미 윤석열 앞에서 꿇어앉아서 "계엄령은 안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들 이름을 거명했고 "총으로 다 죽이겠다."라고 했다라고 네. 하는 추가 증언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인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추가 증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거의 뭐 여인영 씨든 이진우 씨든 뭐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정권도 바뀌었고 사실은 뭐 게임은 끝난 거니까 그분들도 사실에 맞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분들의 진술이 어쨌든 한 명의 진술이라도 더 같은 진술이 나온다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어제 언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그 국군의 행사인데 이거는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폭탄주를 완전히 뭐
대체할 정도로 많이 마쳤다. 이걸 뭐 자랑처럼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의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서 폭탄주를 그것도 별 3 개짜리입니다. 육군 대장도 아니고 사령관 네. 3 사람 뭐 몇 사람을 불러 모아 놓고 그만큼 네. 술을 많이 먹었는데 무슨 국사를 논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네네. 장면에서는 '와 저게 어떤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 수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씨의 그 음주 습벽, 알코올 중독자다 하는 거 뭐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방송에서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아마도 저는 어제 윤석열이는 그 곽종건 사령관의 그 법정 증언을 듣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를 기억을 할 거거든요.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곽종건 사령관 아니더라도 여인형하고는 친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그냥 충격적으로 이 진술이 증언이 나오니까 오히려 본인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덮으려고 그때 수십 잔 폭탄주를 먹었는데 또 뭐 무슨 그런 얘기를 했겠냐, 또는 수십 잔 폭탄주를 먹었으니까 좀 그냥 신빙성 없는 술 기운에 뭐 그냥 헛소리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시는 자리였다라고 오히려 본인의 알코올 중독 습벽을 자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술을 좀 마셔 봤지만 수십 잔의 폭탄을 마신다는 거는 와,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뭐 게시 네네. 부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동훈은 어제 비통하고 참담하다. 본인이 이제 구체적인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으니 그러니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실제 특수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동훈의 씨에 대한, 또 그게 아마 그 당시의 정황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김건희라든가 그런 비선의 개입에 대해서 인제 좀 지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인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야 수십 년간 그렇게 뭐 동생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였는데 총으로 쏴 죽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씨의 이 정신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알코올 중독, 너무나 심각한 어떤 권력 중독에 찌들려 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 불안한 상태였겠느냐. 그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이 총을 쏴 죽이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 자 계엄 선포한 뒤에 "군인 너희들이 다 한동훈이 불러서 총으로 쏴 죽여 버려."라고 하는 간접적인 명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또 뭐 하겠다는 그 당시에 그런 감정이 저는 실려 있다고 어제는 들렸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 잔인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인 거지 잔인한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두 그러니까요. 달 뒤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장난삼아 한번 해 봤고 그러니까요. 경고용이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발뺌을 하는데 박성재 장관도 지금 내용을 보면은 무슨 서울구치소에 교정본부장이 전화를 했다. 거기에서 혹시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쯤 되느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PC도 또 싹 다 세대나 바꿔 버리고, 네. 또 그 하드도 또 그냥 천공 그냥 구멍 뚫어 가지고 또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박성재 그자도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사악한 범죄 가담자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이의 그런 어떻게 보면 미친 광인과 같은 그런 내란을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또 합리화하려고 또 법기술을 동원해서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장관들 그렇습니다. 대응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것 어휴 국민들은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직위원 그러면 이제 재판하면서 이제 태도가 좀 바뀌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증언이 나왔는데 윤석열 풀어줄 명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기현이도 뭐 사람이면은 뭐 사형 무기 말고는 뭐 답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분도. 예. 그런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 우리 국민들 의 염원이다. 지기현은 이미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지금 신뢰하고,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정확한 재판을, 신속 공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하는 재판은 이진관 재판장, 한덕수 총리를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장만이 유일하게 국민들이 신뢰하는 진짜 백이 내란 전담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따라서 윤석열 재판을 지기현에서 이진관 재판장으로 교체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토요일 날 넣었고, 바로 100명 동의받아서 지금 인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런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공개가 되면 네네.
5만 명 동의가 되면 이제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가 되죠.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아마도 네네 뭐 이번 주 중으로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자 공개가 되어서 인제 청원이 시작되어서 5만 명이 넘게 되면 이런 국민청원은 법사위를 통해서 어떤 인제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사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을 수용 가능한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이 만든 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있는데 그 대법원 예규에 보면 그 해당 재판관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그런 비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장은 담당 재판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기현 씨는 구속 취소 부분에 대해서 이미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또 술접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비위 행위가 있다. 여기에는 뭐 100% 해당하고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 결국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인사권자가 그것을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 재량권이 없어지고 반드시 다른 판사로 교체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생긴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예규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교체를 그 대법원 불러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제 공개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국민청원 서명을 받게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리라고 보고요. 그때는 또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네.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500만 명 국민 성원 동의를 받으면 뭐 대법원이 뭐 아니라 뭐 대법원 할아버지라도 할 수밖에 없겠죠.